안녕하세요. 왕초보 회계 원리 첫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란 어떤 건지 기본 개념들 먼저 설명드리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회계의 기본 개념으로 첫 번째 회계란 무엇인지 회계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내용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회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자, 책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회계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측정을 하고요. 측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 요게 이제 회계라는 개념이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측정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되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측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포인트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러한 측정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바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재산의 변동 사항으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재산의 변동 상태인 거고요. 네, 그리고 기업의 수익 활동으로 해서 수익이 난 것과 비용을 쓴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 즉 수익 활동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회계라는 부분이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러하게 측정된 것이 회사의 재무 상태와 또는 재무 정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일단 회계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이 되는 재산의 변동과 이게 수익의 활동 관련된 걸로 해서 두 번째에 있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회사의 재무 상태는 크게 재산 상황과 수익 상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재무 상태 그리고 경영 성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있는 게 재무 상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있는 게 경영 성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 간단히 정리 다시 해보면, 자, 재산 상황의 정보가 재무 상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재산 상황이란, 자, 회사의 총 재산은 물론이고요.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 뿐만 아니라 채무 상태까지도 보고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재무 상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자산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뿐만이 아니라 빌려온 돈도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한 돈, 자본이라는 부분, 그리고 빌려온 돈, 이 부분을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상황 관련된 이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봤을 때, 자, 수익 상황이란 회사가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해 얼마의 돈을 벌어들였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경영 성과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경영 성과, 그래서 벌어들인 돈은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비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수익 쪽이 더 많이 나게 되면 이익이 났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순이익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이
측정이 되고 그건 경영성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양가로 3번으로 와서 이런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보고수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재무상태는 재무제표라는 문서를 통해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이런 양식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문서를 통해 보고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천히 배워보게 될 부분입니다. 자, 재무제표라는 의미는요, 재무상태, 그래서 재무 정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다.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문서가 있는데, 자, 그것을 재산 상황에 대한 요거를 재무상태표라는 문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무제표 중에서도 재무상태표라는 이러한 문서를 통해 작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경영성과는 수익 상황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의 한 문서의 종류로서 이것은 보고가 됩니다. 그게 양가로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있는 회계 기간을 봤을 때, 자, 이거는 3번이라고 하고, 네, 마지막 양가로 4번인 회계 기간인데요. 자, 재무 상태는 특정 시점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성과는 일정 기간의 정보 요거기 때문에 회계를 이용하여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측정 보고하기 위해서는요, 일정 기간 단위로 거래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자, 요거를 회계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회계 기간이란 기업의 경영 성과와 그리고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적인 개념을 둔 게 회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에 있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개념과 이런 재무상태에 대한 재무제표에 관련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알기 위한 회계 기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회계정보 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회계정보 이용자입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책 같이 보시면 재무정보 이용자는 크게 나누어서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그리고 기타 정보 이용자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책 내용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업 실체가 발행한 지분증권, 주식이라든가 뭐 회사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식을 지분증권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회사채는 채무증권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투자한 자들을 투자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개념적인 부분으로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채권자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 기업에 대해 법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금 대여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보통 은행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의 기타 정보 이용자인데요. 자, 기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그러니까 외부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내부의 경영자도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신용평가 기관인 부분, 뭐 정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한 잠재적 투자자,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기타 정보 이용자가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회계정보 이용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복식 부기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을 기록하는 회계 시스템을 복식 부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 부기와 좀 비교돼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단식 부기 그리고 복식 부기.
자, 단식부기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현금의 증감과 같은 한 가지 기록만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가계부라든가 용돈기입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단식부기의 좀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뭔가를 샀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뭐 사과를 하나 샀어요. 사과를 뭐 샀어요. 뭐 사과 매입 그냥 사과 샀음. 그리고 뭐 3,000원 지출. 너무 싼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단식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단식부기인 거고요. 자, 복식부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을 기록하는 회계 시스템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대되는 개념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사무용품을 샀어요. 그리고 현금이 나갔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단식부기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사무용품을 구입했다. 몇 월 며칠 구입했다. 뭐 1월 1일 구입했다. 그리고 5,000원 지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현금 5,000원 지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단식부기라고 하면 복식부기 같은 경우는 자, 사무용품을 구입했습니다. 라는 걸로 해서 뭐 소모품 5,000원 이런 계정을 쓰고요. 그리고 아직 계정은 모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이 5,000원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이상을 기록하는 회계 시스템. 하나의 거래지만 두 가지의 계정이 쓰이면서 두 가지 이상의 계정이 쓰이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게 복식부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단식부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작성이 되거나 누락이 돼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오류를 찾기 힘들지만 이렇게 소모품 5,000원, 현금 5,000원이라는 형식으로 복식부기로 사용이 된다면 기록이 된다면 이러한 오류들을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현금 3,000원으로 썼어요 라고 하면 잘못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오류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를 할 때에도 이런 복식부기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을 차변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과 오른쪽에 기입되는 건 대변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쓰이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식부기로 해서 분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정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대한 내용들 봤고요. 왼쪽은 차변의 개념을 쓰고 있구나, 오른쪽은 대변의 개념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로 해서 책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차변, 대변의 개념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기본 개념으로 해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요. 재무상태표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요.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정 시점 요 개념 중요합니다. 자, 일정 시점. 자,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 기업의 재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이 들어간다. 앞서 얘기했던 부분 정리 다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표가 되겠다라는 게 재무 상태표인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표현되는 것들은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 두 번째 양식에 있는 재무상태표는 보통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네, 같이 쓰죠. 네, 재무상태표. 자, 이렇게 쓰는 걸 T 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T 계정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정 시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 하루의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12월 31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딱 날짜가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시점이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 12월 31일 이 날에 이 시점, 이 하루의 날에 봤을 때의 기업의 재무상태는 차변의 자산, 그리고 대변의 부채, 자본, 이런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기록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보통 기업명이, 회사명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연습, 이제 분계하고 계정 처리할 때 연습을 우리가 쭉 하게 될 텐데, 그때 이런 T 계정을 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들을 기입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차변 자리에 있구나, 부채와 자본은 대변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해서 양식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정 시점인 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있는 재무상태표 등식인 부분인데요. 자,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왜냐하면 복식부기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산, 차변에 있는 것과 대변에 있는 거는 일치가 돼야겠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총 합계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일치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등식, 등식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나왔지만 그냥 자산은요, 부채와 자본의 합계예요. 그게 재무상태표 등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재무상태표의 계정에 대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재무상태표 작성을 할 수 있고 차변, 대변, 분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중요한 계정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계정 중에 첫 번째 자산에 대한 것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양가로 1번입니다. 쓰지 말고. 자산 이렇게 합시다. 자산, 자, 책 내용 같이 보시면서 자산이 무엇인지 먼저 개념부터 잡도록 하면요. 자,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요. 금전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권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외상으로 매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외상으로 매출한 건 언젠간 받을 거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야 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도 역시 자산인 거고 그 계정을 표현하는 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유입될 가치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자산의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의 종류를 같이 보시면, 자, 현금부터 보도록 하면요. 자, 회사 자금으로서 회사의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자산,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재산인 현금, 돈이에요, 돈. 네, 그거 갖고 있는 거 맞고요. 그거 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금, 뭐 하나 써볼까요? 네, 현금도 있고요. 그리고 예금은 뭐 우리도 통장 하나씩 있죠. 동일합니다. 회사도 통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현금을 예치합니다. 계속 돈을 많이 들고 있긴 부담이기도 하고 이자도 불려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예치하고 그런 차후 현금이라는 자산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예금도 자산의 종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상매출금 아까 설명 잠깐 드렸죠. 네,
매출한 부분 외상으로 했지만 나중에 내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에서 외상 매출금도 자산 계정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미수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서 조금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미수금. 그래서 요거는 상품 외 자산을 판매한 후에 대금을 받지 않고요. 차후에 그 외상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활동으로서 팔 수 있는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이 아닌 다른 뭐 소모품적인 거 아니면 사무용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이 아닌 미수금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미수,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해서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돈 내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수금도 자산의 종류구나 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급금,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성급금, 그래서 요거는 상품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 그래서 차후 잔금만 지급을 하고 상품 등의 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급금은 내가 먼저 낸 금액, 성급, 먼저 낸 게 성급금이라는 개념이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계약금으로 먼저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계약금 10% 주세요. 이런 형식의 그러한 성질의 그런 계약이나 그런 거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계정으로 성급금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계약금 쪽으로 먼저 냈지만 그러면 현금이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왜 자산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금은 나갔어요. 하지만 그건 언젠가 상품으로 내가 다시 받을 권리로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급금도 내가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거에서 돈은 먼저 지출했지만 나에겐 아직 자산이 됩니다. 성급금이라는 개념은 그래요.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 그리고 대여금인데요. 자, 타인에게 현금을 빌려주고요. 차후에 현금이란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여금. 대여해 준 거죠. 우리가 뭐 책을 대여하든 뭐 이런 식으로 대여를 도서 대여하고 이런 것들처럼 대여를 해주는 부분인데 금액으로 대여를 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대여해주고 돈을 대여해주고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에서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품 부분인데요. 네, 상품. 네, 상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네, 건물, 토지, 비품 같은 것들. 네, 내가 뭐 건물을 갖고 있어요. 회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비품 같은 거 이제 이런 자재 같은 것들을 다 비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책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품, 회사의 재산 이런 것들도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받으러움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받으러움 요거는 자, 상품 등의 자산을 판매해요. 판매하고서 자, 외상 매출금은 외상으로 그냥 한 달 뒤에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외상으로 주는 게 외상 매출금이지만 받으러움은 어음이라는 게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 등의 자산을 판매한 후에 약소금, 환어음 그런 것들을 받는 경우에 그때 대금을 받을 권리가 이제 어음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은행을 통해서 발행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외상 매출금보다는 조금 좀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정도로 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차량 운반구는 이제 자동차 운반기구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네, 그래서 차량,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 차량, 법인 차량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것들은 차량 운반구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종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미수금, 성급금, 대여금 쪽이라서 이쪽을 좀 노란색으로 별도로 좀 설명을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 먼저 개념 챙겨갈게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두 개를 합친 거가 이 두 개는요.
매출 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고 해서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채인데요. 자, 부채 보도록 하면, 자, 부채는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요. 또 향후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빚으로서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부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산과는 좀 반대의 개념이죠. 자산은 뭔가 자원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런 부분, 의무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권리 쪽이 되겠지만 부채는 자산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와 의무.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갔죠. 그걸 부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반대되는 개념은 외상으로 샀어요 라는 건 외상매입금 이렇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차입금은 대여금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에게 빌린 것, 차입한 겁니다. 그래서 차입금은 대여금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선수금 같은 경우 선급금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수금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리 받은 성금이나 계약금을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네, 먼저 받아서 돈이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테지만 나중에 내가 그 선수금, 먼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품으로든 뭐든 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에게 부채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헷갈리는 개념일 수 있으니까 선수금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미수금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을 하고요. 그 금액으로 차후의 대금을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은 미수금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지급어음인데요. 상품 등의 자산을 매입하고 요건 어음을 발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받을 어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계정이 너무 헷갈려요. 선수금, 선급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경우에 항상 반대되는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자산 부채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계속 눈에 익혀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차입금, 선수금, 요런 미지급 이런 개념들 다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으니까 꼭 찾아봐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요 두 개를 합쳐서 매입채무라는 개념으로 같이 씁니다. 그래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도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되는 계정을 좀 살펴봐 주시고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네, 이것도 별 붙일까? 네,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이런 게 처음 공부하실 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 부채 했고요. 이제 자본 부분인데요. 자, 자본이란 회사의 소유주 자산이 출자한 출자금, 소유주 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해서 그냥 요 정도만 쓰고, 네, 자본.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게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들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의 종류만 잠깐 보도록 하면 자본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자본의 종류 일단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출자금 요거를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순이익의 누적액을 이익잉여금 형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본은 추후에 더 계정을 더 꼼꼼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그때 한번 더 확실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재무상태표의 계정 간단하게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 계정 과목 계정들이 있고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크게 좀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잘 나오는
계정들 위주로 나온 거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것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제 문제 이런 거 통해서 다시 재무상태표의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자산부채 자본 계정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